안녕하세요. 요즘 하루하루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피부 관리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면서 단골도 많이 생기고 입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걱정거리이기도 했죠. 공부 대신 제가 흥미를 갖고 있었던 것은 피부 미용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팩으로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면서 피부 미용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피부 관련 미용을 배웠고, 숍에서 일을 하다 1인 숍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쯤 만나게 되었던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보다 3살이 어린 사람이었고, 만날 당시 아직 학생이었어요. 처음 남편을 봤을 때 착하고 순한 성격이 눈에 들어와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다르게 공부를 어릴 적부터 잘했고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에 명문대에 입학한 것은 아니지만 몇 번의 재수 끝에 명문대에 입학을 한 상태였고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이라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여 연애 끝에 저희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은 무엇보다 남편의 홀 어머니였습니다. 시모는 저의 직업에서부터 모든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셨어요. 임신을 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니 가장 많이 반대를 하는 사람이 바로 시모였어요. 나는 이 결혼 허락해 줄 수 없다. 어디 남의 귀한 아들 고생시키려고 니까지 깨 데리고 간다고 하는 거냐? 나 절대 허락해 줄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가거라.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 아니 요즘 누가 대학도 안 나온다니? 대학도 안 나오고 뭐하니 먹고 살아야 하니 대충 배워서 하고 있는가 본데 나는 그런 애들 딱 질색이다. 우리 애는 앞으로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될 팔자인데 너 같은 애가 우리 애 옆에 있으면 쓰겠니? 어머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저도 도균 씨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균 씨만큼이나 저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반대하시는 것도 있으실 테고 여러모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앞으로 도균 씨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열심히 보조할게요. 너 참 맹랑하고 뻔뻔하구나. 내가 너 같은 애들 한두 명 본 줄 아니? 남의 집 귀한 자식 피 빨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접어. 아니 애초에 이상하지 않니? 요즘은 애 지우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애 낳겠다고 찾아온 네가 뭔 꿍꿍이 속인 줄 알고? 난 네 뱃속에 있는 애가 솔직히 우리 도균이 애라는 것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널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니? 됐고, 우리 도균이는 너보다 훨씬 참하고 착한 애랑 짝이 돼야 하니 어디서 굴렀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앞날 막지 말아라. 어머님, 그 말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공부를 안 한 건 사실이지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자리도 잘 잡았고요. 어머님 귀한 아들아이 임신해서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니 속상하신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참나, 이것 봐라. 결혼 허락받으러 오겠다고 한 애가 한 소리 했다고 바로 이렇게 말대꾸 하는 거.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고 있니? 자고로 며느리는 고분고분해야지.
이렇게 억세서 우리 애가 너랑 살 수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너 며느리로 인정 못하니 그렇게 알아라. 우리 아들이 지금은 잠깐 정신줄을 놓아서 그렇지 결국 네 실체에 정이 다 떨어질 거다. 사실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싫어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보다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고졸이었고 남편은 한창 공부를 해야 할 시기였죠. 그렇지만 저와 남편은 결혼에 대한 의지가 컸어요. 거기다가 아이를 꼭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반대에도 일단 혼인신고를 하자 다짐을 하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학생이었던 남편은 경제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으니 저는 막달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쯤 남편은 갑자기 휴학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적도 있었죠. 여보,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잖아. 나 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 아무리 내가 학생이라고 해도 이 집안 가장인데 가장으로서 이렇게 가만히 공부만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꿈도 물론 중요하지. 그렇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나한테 당신이랑 우리 아이뿐이야. 나 이번 학기부터 휴학할래. 휴학해서 어디든 돈 벌게. 당신 몸조리하고 어느 정도 아이 키울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거 내가 다 알아서 잘 준비해 놓았으니까. 우리 집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실 거고, 당신이 걱정할 일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결혼할 때도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말했잖아. 당신 로스쿨 졸업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든든하게 지원해 주겠다고. 나 그 약속 어떻게든 지킬 거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아니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약속은 당신이 아니고 내가 해야 했어. 아이 임신하고 막달까지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내가 대학 졸업하고 로스쿨 졸업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욕심이라고 생각해. 나 로스쿨까지 욕심내지 않을게. 그냥 대학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 다니면서 일할게. 당신 그러지 마. 당신 평생 꿈이었잖아. 나랑 처음 연애할 때도 당신 나한테 말했었잖아. 잊었어? 당신 로스쿨까지 졸업하고 법조인 되는 게 당신 평생 소원이라며. 정의로운 사람 돼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당신 꿈이었잖아. 그러지 마. 이미 우리 집에서도 다 준비해뒀고 나도 잘 준비해서 여유 있으니까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학교 끝까지 잘 다녀. 당신 졸업하는 거 보는 것도 내 소원이야. 여보, 고마워. 나랑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포기해야 하는 게 많아지니까 나는 점점 미안했어. 내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하나부터 열까지 달라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죄책감도 들었어. 내가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할게. 당신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만큼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당신 꼭 호강시켜줄게. 지금 고생하는 거 하나도 생각 안 날 정도로 다 보답할 테니 기다려.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말뿐이었지만 남편의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항상 나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죠. 그런 행복이 더 오래갈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전 이런 상황에서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친정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산후조리원부터 산후도우미까지 다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모는 쓸데없는 돈을 쓴다면서 저를 나무라셨죠. 예, 너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네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애 밥은 도대체 누가 챙겨준다니? 안 그래도 공부하는 애 부실하게 챙겨 먹으면 집중도 안 될 텐데
몇 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너는 네 남편 어떻게든 공부시킨다고 떵떵거리더니만 네 몸만 생각해서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애 밥은 잘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도균 씨 잘 챙기고 있어요. 지금도 저 꼬박꼬박 아침도 잘 먹이고 보내고 있고요. 아이 낳고 나서 여기서 산후조리 하게 되면 도균 씨 집에서 공부하는 데에도 방해될까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산후조리도 하고 저 혼자 아이 잘 볼 수 있게 준비하려고 산후조리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면야. 안 그러면 도균이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든지 하지. 어차피 너도 없을 거고 밥 챙겨줄 사람도 없을 텐데. 그리고 너는 쓸데없는 곳에 돈을 계속 그렇게 써제끼면 되겠니? 산후조리원 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산후도우미를 또 쓴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아유, 배가 불렀지. 너는 그냥 산후조리원만 가고 도우미는 부리지 말거라. 어머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저는 친정도 멀고 어머님도 아예 안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저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초반에는 도와준 사람이 있어야 좀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산후도우미가 오는 게 불편하시면 그럼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아이 좀 봐주세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아이 키워보셨으니까 저보다는 훨씬 나으시겠죠. 아니, 내가 왜 네 애를 보니? 난 팔목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은데 난 아이 못 본다. 건강한 네가 애를 봐야지. 그리고 애 하나 보는데 성인 2명이 달려들 필요가 뭐가 있어? 어쨌든 아이 낳거들랑 우리 도균이는 따로 방 만들어 주거라. 애랑 같이 자면 새벽 내내 시달릴 거 아니니? 시모는 막달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저와 태어날 손주 걱정은커녕 남편에 대한 걱정만 잔뜩 했죠. 혹시라도 남편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매번 노심초사하는 느낌이 컸습니다. 그렇게 막달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편은 첫째 날에만 같이 있어줄 뿐이었고 바쁘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조리원에 오지 않았어요. 연락조차 공부하느라 못한다는 남편의 말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며 이해하기도 했어요.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집으로 가보니 시모가 짐을 다 싸들고 집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니 어떻게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언제부터 집에 와 계신 거예요? 남편은 어머님 오신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그전부터 여기 와 계셨던 거예요? 아니 전화해서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저는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왜?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니? 여기 내 아들 집 아니니? 네가 아무리 집을 해왔다고 하지만 여기 네 집이 아니라 너네 부부 집이잖아. 그럼 우리 아들 집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너는 아무리 출산을 한 거라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온 거냐? 요즘 애들은 출산하고 나서도 피부도 뽀얗고 산후조리원 다녀오면 늘씬해져서 집에 온다더니만 어째 애는 나왔는데 배는 그대로냐?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아, 이게 서서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임신하면서 쪘던 살은 거의 다 빠졌고 좀 더 지나면 빠질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어머님 남편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까 집에 간다고 연락했는데도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그냥 저도 택시 타고 왔어요. 오늘 오기로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혹시 남편 어디 갔는지 어머님 아세요? 아, 도균이? 내가 안 그래도 걔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잠 좀 푹 자라고 채웠다. 안 그래도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새벽에 집에 왔길래 일찍 밥 좀 먹고 자라면서 밥 챙겨주고 술 한잔 마시고 푹 자라고 했지. 내가 너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내가 깜빡해가지고 너한테 연락을 못했구나.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택시 타고 오겠지 했는데 이것 봐라. 너 택시 타고 잘 온 거. 아니 근데 너는 네 친정도 있으면서 우리 아들 오라가라 한 거냐? 어머님, 그래도 제가 남의 자식 낳고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들, 제 남편 자식 낳은 거예요. 저도 엄마가 됐지만 도균 씨도 우리 아이 아빠예요. 그러니 당연히 태어날 때는 같이 와서 집으로 데려다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일을 했던 것도 아닌데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어쨌든 저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그만 집에 가셔도 돼요. 제가 앞으로 남편 알아서 잘 챙길게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직 몸조리 끝나지도 않았고 네 몸조리 끝날 때까지 나 그냥 여기 있으려고. 도균이 음식도 챙겨주고 해야지. 너네 본다면서 우리 아들 챙겨주겠니? 너도 정신없이 지낼 텐데 잘도 챙기겠구나. 내가 선심 쓸 테니 너는 네 아들 챙기거라. 시모는 제가 산후조리를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 있겠다면서 말을 하셨어요. 퇴원날에 오기로 했던 남편은 시모의 말에 전화도 받지 않고 골아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 처음 집으로 오는 날에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는 것과 몇 주 전에 집으로 오신 어머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나중에 깨어난 남편과 그날 크게 다퉜던 것 같네요. 당신 너무하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 나 1시간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당신 기다렸어. 거기서도 다들 언제 당신 오냐면서 말하더라. 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도 그 몇 주 동안 당신 딱 한 번 왔어. 그것도 조리원 들어가는 당일에만. 나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는 시간 내기 어렵다고 하길래 나 이해했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로스쿨 입학시험도 준비해야 하니까 당신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겠지 생각했다고. 근데 이건 아니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집에 오는 날에도 오지 않는 거. 그래, 그것까지 이해할게. 근데 몇 주 전에 어머님 오신 거 왜 말 안 했어? 아, 그거 말하려고 했어. 그냥 깜빡한 거야.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도 아이 낳아서 정신없지. 엄마 왔다고 해서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은 또 신경 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나중에 말해야지 한 거야. 그리고 원래 엄마는 당신 오기 전에 집에 간다고 했었어.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한 거고. 안 그래도 출산해서 예민한 당신한테 엄마 왔다 갔다고 하면 좀 그럴까 봐.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어머님 나 산후조리 다 끝날 때까지 여기 계신데 당신 이건 알고 하는 소리야? 솔직히 어머님이 그때까지 여기 계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 당신이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서 집으로 가시라고 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해? 엄마가 서운해할 거야. 안 그래도 아이 낳고 나서 당신도 정신없고 바쁘잖아. 나도 찾아보니까 아이 100일 넘어서까지도 새벽에 깨어나서 울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나 이제 로스쿨 준비해야 하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지 않겠어? 엄마가 와 있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줘. 아니, 이게 내가 이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야?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건데? 아이를 낳은 건 나야. 당신 어차피 집에서 공부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공부한다면서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매일 저녁 늦을 때까지 새벽이 돼서야 집에 오면서
거기다가 아이랑 나랑 따로 방 쓰라고 이미 안방이랑 제일 먼 작은 방에 아이방 만들어 놨잖아. 그래 놓고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난 모르겠어. 난 엄마한테 그렇게 독하게 말 못해. 정하고 싶으면 당신이 엄마한테 직접 가서 말해. 난 엄마가 있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불편한 건 당신뿐이니? 당신이 가서 말해. 난 모르겠어. 남편은 시모가 계속해서 집에 있겠다는 말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정작 집에 시모와 가장 오래 있는 건 다름 아닌 저였지만 그런 배려조차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면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모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저는 아이가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았으니 집에만 있었고 더 많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산후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실 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마저 깨지고 말았습니다. 산후도우미 아주머니는 시모의 행포에 견디지 못하고 바로 그만두시고 다음에 고용하신 분들도 시모 행포에 3일을 견디지 못하셨어요. 어머님, 자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산후도우미가 벌써 3번이나 바뀌었어요. 오시는 분들마다 힘들어하세요. 산후도우미로 오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아이들 보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집안일을 하시러 오시는 게 아니시라고요. 아이 관련된 일만 하시는 거니 아이를 돌보시거나 제 밥 챙겨주시는 것까지만 하시는 거니 다른 건 제발 시키지도 마시고 명령도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명령을 했다고 그러니? 무슨 내가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아기 옷 빨래 돌린 다음에 우리 빨래 돌려달라는 게 어렵니? 그리고 네 밥상도 차려주면서 왜 내 밥상은 못 챙겨준다고 하는 거야? 네 방은 다 청소해주면서 왜 내가 지내는 방은 청소를 못 해주겠다는 건데? 어차피 오시는 거 그냥 골고루 조금씩 해주면 좋은 거 아니니?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안 된다고 하는 게 웃기지. 다 돈 받고 하면서. 집안일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실 거였으면 산후도우미가 아니라 애초에 가사도우미로 고용을 해야 해요. 그런데 저는 산후도우미를 고용한 거고 아이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도 너무 불편해요. 어머님 여기 계시는 것도 도균 씨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몇 주 계시면서 보셨겠지만 도균 씨 공부하느라 집에 거의 자러만 오니까 어머님 여기 계셔도 얼굴 잘 못 봐요.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다. 자고 있는 우리 아들 얼굴만 봐도 나는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든 뭐든 되면 그때 매일 볼 거 아니니.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가 지쳐 자는 우리 아들 얼굴이 너는 얼마나 이쁜지 알기나 하니? 너는 시엄마 정말 잘 만난 줄이나 알아. 남들은 공부하는 남편 새벽부터 도시락 싸준다고 하는데 내가 너 대신에 매일 챙겨주고 있잖니. 어머님, 그냥 그거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안 하셔도 제가 일찍 일어나서 다 챙길 테니까 이제 어머님 댁으로 가세요. 안 그래도 오래 계시면서 집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저도 괜찮고 슬슬 집안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어딜 가라는 거야? 나 이제 갈 데 없어. 그동안 살던 집도 다 처분하고 여기 들어온 거야. 그러니 앞으로 돌아갈 집이 없다고. 이제는 여기가 내 집이니까 그런 소리 말아라. 너 산후조리 끝나면 말해야지 했는데 이제 집안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다. 나 이제 너희랑 같이 살련다. 도균이는 좋다고 하는데 나도 이제부터 며느리 밥 얻어먹고 살아야지. 다시 댁으로 돌아가시라는 저의 말에 시모는 집을 처분했고
우리 집에서 앞으로 살 거란 말을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상의나 언급 없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자 들어오신 것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역시나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 앞에서 다툴 수 없었기에 참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100일이 지나면서도 남편은 한 번을 기저귀를 갈아본 적도 없었어요. 시모 역시 같은 집에 살았지만 아이가 울어도 한 번을 달려와 아이를 안아 달래준 적이 없었죠. 저 혼자서 아이를 봐야만 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착하고 순했지만 가끔씩 새벽녘에 아이가 길게 올 때면 시모는 바로 방으로 달려와 아이를 달래지 않는다며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혹시나 자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깨울까 싶었는지 아이를 조용히 시키라며 윽박지르시기도 했죠. 육아에 대한 피로도도 있었지만 시모에 대한 피로가 극에 달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이는 자라서 돌을 바라보고 있을 때쯤 열 경기가 발생했어요. 그날 새벽 저는 너무나 당황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 자고 있던 남편의 방문을 두드리며 열었지만 이미 남편은 방문을 잠가놓은 상태였어요. 아무리 방문을 두드려도 남편이며 시모는 나오지 않았고 저는 급하게 택시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꼬박 밤을 새우고 아이가 괜찮아지자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제야 깨어나 한가하게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애가 열경기로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통에도 당신 한 번을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지금 당신한테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밖에서 나와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진 나 정말 많이 참았어. 애 한 번 안아주지 않아도, 기저귀 한 번 갈아주지 않아도, 우유 한 번 먹여주지 않아도 그저 당신이 바쁘고 정신없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수히 많은 밤을 참았다고. 근데 이번엔 정말 너무했어.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럼 그 새벽에 나까지 일어나가지고 당신이랑 병원이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 그 병원 가서 뭐 했는데? 어차피 병원 가면 거기서 순서대로 치료해 줄 거고 내가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보호자로 당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요즘 진짜 중요한 시기야.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나한테 뭘 바라는지 모르겠어. 당신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뭐? 나보고 지금 감정적이라고? 정말 내가 당신 때문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당신 아이 아빠 맞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나? 지금껏 아이 태어나고 나서 줄곧 방문 잠그고 다녔던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일부러라기보다는 지금 딱 중요한 시기라서 그런 거지. 나 알잖아. 잠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스케줄 다 망치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다 컨디션 조절하는 거야. 아이 이제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로스쿨만, 아니 졸업만 하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 너는 지금 공부하는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너야말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중요한 시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겨우 애 열경기 한 번 했다고 이 소란이니? 그럼 그 새벽에 너랑 호들갑 떨면서 잠도 못 자고 병원에 가는 게 네 상식으로는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그게 맞죠. 어머님, 아이가 열만 오른 게 아니라 경기까지 했어요. 지금껏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아픈데 아빠도 아이 챙겨야죠. 남편은 아이 아빠니까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자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식만큼?
그래서 네가 자식 잘 돌보고 있잖니. 우리 아들이 괜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니? 다 가족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열란에 챙겨주지 않는다고 징징징 대는 꼴이 정말. 넌 참 생각도 짧고 배려도 없고. 아휴. 내가 이래서 무식하네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남편에게 서운한 것이 있어도 결국 시모가 끼어들다 보니 나중에는 저와 시모의 다툼으로 번지는 일들이 덜어 있었어요. 남편이 로스쿨 시험을 볼 때쯤 크게 싸우면서 저희는 냉전 상태가 오래 이어지게 되었죠. 서먹서먹한 사이가 유지되던 중 로스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어색했던 사이는 조금씩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편이 동기들이랑 시험 끝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한 걸 쿨하게 보내주면서 다시 예전의 사이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로스쿨 합격 발표 후에는 남편은 동기들을 만나고 그동안 감사했던 사람들이랑 식사 자리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고생 끝이구나 싶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은 서울대 로스쿨 입학을 하러 간 남편을 축하해 주러 갔던 날 발생했습니다. 남편 몰래 저와 시모는 남편의 로스쿨로 향했죠. 로스쿨 입학처에 도착을 하고 나서부터 시모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예, 너는 무슨 여기까지 찾아와야 되겠니? 네 남편이 네 꼴을 보면 반가워라도 하겠어? 아휴, 너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건데 말이야. 예, 너 그거 아니? 로스쿨 입학했다고 하면 다들 만나달라면서 줄을 선다더라. 넌 그런 거에 위기감도 안 느끼니? 하긴 공부하는 애 꼬셔다가 임신할 때부터 만만치 않다 생각을 했다만.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남편 합격해서 첫 입학식인데 이렇게 좋은 날 비꼬지 마세요. 남편 오늘 처음 학교 왔으니까 어색하기도 할 거예요. 끝났다고 하면 같이 점심이나 먹어요. 어머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내가 너한테 못할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지 않니? 너는 대학도 안 나온 고졸이지만 우리 아들은 고학력자 아니니? 너한테 우리 아들이 훨씬 아깝지? 그때 네가 고집 부리지만 않았어도 우리 도균이 예쁘고 참한 아이 만나서 잘 지내고 있을 텐데 말이야. 혹시 알아? 능력도 좋아지면 빵빵한 집에서 사무실 차려준다고 할지? 어머님, 오늘같이 좋은 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쨌든 어머님 마음에 제가 들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어머님, 저 많이 참았잖아요. 일도 계속했고 집안일이며 뭐며 제가 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시키디? 그거 다 네가 하겠다고 해서 한 거잖아. 이제 와서 그렇게 참하고 했으니까 생색이라도 내야 되겠다 싶어? 너 참 웃기다. 아휴. 야, 넌 여기까지 와서 우리 아들 앞길 망치지 말고 이제 좀 꺼져줘라. 내가 안 그래도 이 말 꺼내려고 여러 번 고민했는데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서 내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랑 이혼이라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렇게 말하세요? 저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 안 했어요. 아이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니까 아차 싶더구나. 네 수준을 좀 생각해봐라. 네 수준에 우리 아들같이 고학력자가 가당키나 한다고 생각하니? 아니 그럼 그 수준이라도 올려서 맞춰보던지. 그런 노력은커녕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갑자기 그런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내 아들 앞길 좀 그만 맞고
알아들었으면 제발 좀 꺼져라. 시모는 이혼 서류를 제 얼굴로 던졌죠. 저는 그 상황에서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방에 있던 도장을 꺼내 바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시모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입학생을 찾던 교무처 직원이 갸우뚱한 얼굴로 저희 곁에 오시더니 찾으시던 분이 없다며 말을 하셨죠. 시모의 얼굴은 한순간에 바뀌었고 당혹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이미 로스쿨에 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공부를 한다면서 나갔던 것은 바로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도 하지 않은 채 같은 과 동기 여학생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는 공부를 한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나갔다가 동기 여학생과 데이트를 즐기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공부한다며 썼던 제 카드며 돈이며 모두 데이트 비용으로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최근 남편의 핸드폰으로 제가 아이의 사진을 여러 개 보냈던 것을 봤던 그 여학생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제 번호로 연락을 해왔던 것이고 그동안의 남편의 행적이 모두 들통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모와 남편에게 모두 소장을 보냈습니다. 시모에겐 이혼 요인에 결정적인 부당 대우를 했다는 것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남편에게는 부정행위와 부당 대우에 대한 미대응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 동기생한테도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하였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동안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던 남편은 재산 분할에도 비중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모가 집을 팔고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해 주어야 했죠. 이혼이 진행되면서 저는 친정으로 내려왔고 신혼집도 거래를 해 넘겨버렸어요. 이미 시모 돈도 계속 받았으면서 탕진했던 남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 신혼집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남편은 신혼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그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로스쿨 준비한다면서 속이고 공부 안 하고 딴짓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내가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잠시 쉬어가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 당신은 아이 낳고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 풀 곳이 필요했던 거지. 당신은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한테는 감정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왜? 당신이 그만큼 잘났어? 나보다 잘난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 여보, 당신 왜 그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잠깐 화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 오늘 부동산에서 찾아왔더라고. 짐 다 빼라고 하셨어. 이제 집주인 바뀌었다고.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 나 엄마랑 갈 곳 없는 거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대로 밖에 나가면 며칠 버티지도 못하고 굶어 죽을 거야. 그렇게 쉽게 죽겠니? 굶어 죽든가 말던가, 애가 아프든가 말던가 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멀쩡한 성인 굶어 죽느니 마느니 징징대고 있는 거야. 그게 걱정되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당장 일용직 일이라도 구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면 돈이 없으면 싼 숙박업소라도 잡아야지. 조만간 당신들 안 나가면 법원에서 명령 내려질 거야. 아니, 우리가 당장 어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며칠 묵을 곳만이라도 마련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도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잖아. 나도 그냥 실수한 거야.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 우리 이제 빈털털이야. 제발 용서해줘. 당신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용서해달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구체적으로 말해봐. 당신이 어떤 잘못을 해서 지금 용서해달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서 설명 좀 해보라고. 난 하도 많아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돌도 안 된 아이를 보면서 저는 더더욱 남편과 시모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아이의 손을 잡아보지 않았던 남편과 시모였기 때문에 마지막은 더욱 냉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결국 모텔 달방 신세를 전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을 다시 보려고 했는지 여러 번 시험을 봤다곤 하지만 매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불륜이 소문나면서 동기들도 다들 등을 돌려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보통 동기들끼리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친정에서 지내면서 이곳 근처에서 다시 피부 관리숍을 열었어요. 앞으로 저는 아이에게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역할도 모두 해줘야 하겠죠. 더 행복하고 건강한 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많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시동생이 동서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걸 파악하지 못했는지 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대화를 하다가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사 전달이 잘 안 돼서 동서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누던 대화에서 동서의 성격이 썩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본인이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는데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격을 전부 다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추석 때 동서와 주방에서 명절 음식을 같이 만들고 있었는데 말수가 많던 동서가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는데 자기가 시동생과 결혼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매달 벌고 있는 월급이 좀 많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느껴져서 결혼을 선택하게 된 거라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가 돈 때문에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길래 약간 속물처럼 보였죠. 시동생을 뒷배경을 보고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보고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다고 대충 말을 흘렸어요. 동서가 시댁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민감한 문제라 말수를 최대한 아끼려 했는데 음식은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돈 얘기를 하길래 돈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말수가 확 줄어들더니 묵묵히 음식만 만들었습니다. 굳이 동서가 물어보는 말에 제가 전부 다 답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또 기분 나빠한 동서는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저와 가까워지려고 본인은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서운하다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서에게 느낀 감정은 조만간 시댁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모는 이제 막 한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시모도 동서의 행동에 약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자리를 피해버렸는데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식사 준비가 언제 끝나는지
살펴보려고 들어왔다길래 음식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간다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더니 갑자기 남편한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그런 말은 실례 아닌가? 방금 한 질문에 대해선 굳이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재수씨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질문을 해요? 아우, 아주버님, 너무 열을 올리신다.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형님 돈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게 화낼 문제예요? 이 사람 한 달에 80만 원 벌어요. 제 밑에서 용돈벌이 하고 있는데 이제 됐어요? 그런 재수씨는 얼마나 잘 벌길래 이 사람 난처하게 그런 걸 물어봐요? 네? 80만 원이요? 아니, 100도 아니고 한 달에 80만 원 용돈벌이 한다고요? 집 근처 아무 데서나 일해도 한 달에 80만 원은 넘게 벌 것 같은데. 아무리 용돈벌이라지만 시간 투자 대비 너무 적은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형님이 말을 아꼈던 거구나. 저는 돈을 꽤 많이 벌어서 숨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동서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에 대한 돈벌이가 동서한테 중요한 이유가 뭔데? 굳이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개인 집안 문제를 동서가 알아서 도움이라도 주려고? 서로 예민한 부분은 세세히 묻지 않는 게 예의지. 내가 대충 알기론 동서가 서방님과 결혼하자마자 사직서를 냈다면서? 그건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사직서를 낸 게 아니에요. 다른 좋은 직장을 알아보려고 잠깐 쉬고 있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회사 다닐 땐 형님보다 많이 벌었어요. 어찌됐든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 백수라는 거잖아. 서방님이 벌어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면 적은 돈이라도 용돈벌이로 하는 내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전에 나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동서가 지금은 백수인 것처럼 나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 너무 꼬치꼬치 묻지 마. 오늘 무슨 날인진 알고 있지? 아버님 시장하시겠다. 빨리 서두르자. 제가 한 말에 대해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동서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해야 앞으로 조심할 것 같아 솔직하게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명절 이후 동서는 말수가 상당히 적어졌고 본인도 어느 정도 실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길래 저도 너무 선을 그은 것 같아 기분을 풀어주려고 먼저 말을 붙였어요. 동서가 꿍에 있으면 가족들 전체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까봐 손윗 동서로서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몇 마디 붙이니 한동안 말수가 없었던 동서는 기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는지 점점 말이 많아졌고 다시 밝은 분위기로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날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형님이 용돈 받은 걸로 음식값 지불하는 거예요? 저보고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한 달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으로 음식값 내기 쉽지 않을 텐데. 나중에 저도 취직하면 그때 한 통 낼게요. 대신 그 전에 형님한테 빌붙어서 많이 얻어먹어야 되겠네. 80만 원 용돈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음식값으로 다 지불해도 되잖아요.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인데 당신 또 왜 그래? 아,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좋은 분위기 다 망치게 생겼잖아. 형수님한테 무슨 불만 있어?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음식 많이 먹으라잖아. 그 말이 뭐겠어? 형님네가 산다는 거잖아. 그래서 배 터지게 먹겠다는데 뭐 잘못됐어? 오늘 우리 가족 회식이잖아. 내가 형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돼?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인 만큼 분위기 파악하고 입 조심해야지. 당신 때문에 소고기가 어디로 들어간지도 모르겠어. 괜찮으니까 그만하고 식사하세요.
동서가 분위기 띄우려고 장난으로 했나 보죠. 설마 나쁜 뜻으로 그랬겠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계시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건 대충 넘어가요. 동서, 서방님이 우리 그 회사에서 일 도와주고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오늘 회사 회식인데 가족들끼리 따로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던 거고, 오래간만에 동서 얼굴도 보고 해서 많이 먹으라고 했던 거니까 편하게 많이 먹고 가. 그런데 아직까지 취업 소식은 없는 거야? 동서 능력 된다면서. 한번 들어갈 회사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안 그럼 또 퇴사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세후 8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형님의 딱 10배죠. 그런데 이번에는 세후 월 1000만 원 정도 맞춰서 들어가려고 신중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백수라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IT 업계에서 그래도 여자로서 꽤 인정받으면서 살아왔어요. 100도 못 벌어서 사람 취급 못 받는 형님과 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큰 소리 칠 정도의 위치는 안 된다고. 꼴랑 월 400 벌면서 800만 원 벌었던 나한테 어떻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어? 내가 요즘 가만히 있으니까 보잘것 없어 보이지? 월 100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재수 씨가 월 800만 원 벌었었고 잘 나갔던 건 가족들 모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최대한 개념은 챙겼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상당히 불편하고 이럴수록 만나기 꺼려져요. 또다시 분위기는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남편과 동서는 점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대화 도중에 충격을 받았던 건 저에게 100도 못 벌어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저를 무시하던 동서의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추석 명절 때 입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 터진 입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 관계로 이어지다 보면 언젠간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로 돌아오게 될 것 같아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는데 한 번 흥분한 동서를 좀처럼 진정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점점 거친 말을 뱉어대는 동서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결국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저는 동서한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밖으로 불러낸 뒤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동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설명해 줬어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솔직하게 좀 얘기해봐.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거지?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던지 해야지. 꼭 가족들 앞에서 난감하게 해야 돼?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잖아. 솔직한 건 좋은데 너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어서 깜짝깜짝 놀라. 그게 제 매력이에요. 형님은 좋게 했어요. 저만 나쁜 년되고 가족들 전부 형님 편이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꼴랑 월 80만 원 벌면서 800 버는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우리 그이가 사업을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용돈 벌이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 뿐이라니까. 그걸 꼭 비교해서 가족들 앞에서 얘기해야 돼? 동서가 많이 벌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 하지만 돈 문제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 같은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80만 원 번다고 사람 취급 못 받지 않아. 살면서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동서한테 내가 상처받는 일들이 많았지. 인생을 살면서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많이 있으면야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야. 나도 예전에는 어려웠던 적이 꽤 길었는데 지금은 여유도 많이 생겼고 용돈도 쓸 정도로 생활이 많이 풍족해졌어. 동서 집안이야. 원래 좀 살았으니까 내 말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도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라는 거야. 그만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입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말실수 한 번에 상대방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동서도 최대한 말을 가려서 하는 게 좋아. 그래야 동서도 나중에 상처를 받지 않지. 모든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아둬. 그거야 형님 생각이죠. 저는 형님이 하는 말에 공감이 별로 되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왔었고 뭐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상처받을까봐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본인이 손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럴 바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아요? 내 삶을 챙기는 것도 힘든데 상대방까지 신경 쓰면서 살면 피곤해서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 거예요. 할 말 끝났으면 먼저 자리로 가볼게요. 동서와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리로 돌아가 버린 동서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된 저도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고 그런 동서의 모습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인생 선배인 제가 최대한 좋게 설명을 해주고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니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기분 나쁜 것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동서는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오게 된 저는 심호흡 한번 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는데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집안 싸움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방금 제가 이력서 넣은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복지가 좋아서 그냥 들어가기로 했어요. 좀 서두르는 감이 있긴 했지만 저도 마냥 놀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제 앞에 앉아있는 형님이 저를 백수 취급하면서 형님보다 못한 급으로 취급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빠서 그냥 다니려고요. 어머님, 아까 형님이랑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아요? 아니 글쎄, 제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실수를 했다면서 충고하더라고요. 남들 눈치 보면서 말도 가려서 해야 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나 남 눈치 보면서 사는 건데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 형님이나 남들 눈치 보면서 사세요. 제가 왜 남들 기분까지 살펴야 되는데요? 이제 저 형님네랑 자리 만들게 되면 참석 안 하려고요. 차라리 따로 자리 만드는 게 좋겠어요. 나도 이 자리에 시간 내서 왔는데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서 살 바엔 따로 만나는 게 서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 아니겠어요? 자기야, 그만 일어나자.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어머님, 제 말이 틀렸어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머님도 모르시겠죠? 재수씨,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좋게 얘기했으면 재수씨도 좋게 받아들여야지. 좀 전에 했던 말들이 그럼 잘한 행동이라는 거야? 형, 그렇다고 왜 화를 내고 그래? 솔직히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눈치 보면서 말을 가려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이 명절 때 욕 먹고 나서 한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그냥 좀 좋게 봐주면 안 돼?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서방님, 이 사람과 제가 하는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을 때 아무리 편해도 기본적인 태도와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서방님이 동서 편을 들어주는 거 이해는 하지만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동서가 나한테 하는 말 못 들었어요? 백도 못 벌어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동서가 나한테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아주버님이 얼마나 짠돌이면 마누라 일 시키고 한 달 용돈으로 80만 원 주는데
당연히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사람도 아주버님 회사에서 일하는데 받는 돈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이 사람도 동생으로 생각해 주지 않는 거겠죠.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가족들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한 건데 최소 월 500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주버님이었으면 형님한테 한 달에 8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맞춰줬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도 눈치 보이고 저렇게 해도 눈치 보이고 잔소리 할 거면 차라리 말을 시키지 말던지요. 아, 그래. 이번에는 네가 좀 예민했던 것 같다. 더 일이 커지기 전에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게 어떻겠니? 이러다 정말 집안 싸움 날 것 같구나. 어머니가 지금 재수 씨를 감싸고 둘 상황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왜 재수 씨 편을 들어줘요? 어머니는 항상 보면 저희 편에선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고 무조건 동생 편에서만 들어주는데 이거 정말 서운해요. 이런 자리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죠. 앞으로 식사 모임 자리도 가지지 않을 거고 명절 때도 찾아뵙지 않을 테니까 동생이랑 재수씨 옆구리에 끼고 사세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어머머머, 잘 됐네. 저도 얼굴 마주보고 밥 먹는 거 정말 불쾌했었는데 이참에 전부 영 끊어버리세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저 이번에 다시 회사로 들어가면 어머님이 원하는 거 전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랑만 지내요. 어머님도 저번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형님 눈치 보여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아주버님이 사업하면서 버는 돈으로 용돈 타서 쓰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냥 인연 끊어버리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래요. 당신도 거지 같은 회사 때려치우고 당장 나와. 다른 곳에서도 그 정도 월급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속 편하지 않겠어? 말 나온 김에 내일 바로 나와. 나도 정말 더러웠는데 이참에 잘 됐네. 나 여기까지만 할게. 형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정말 불만 많았거든?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들이 어떻게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차라리 다른 회사에 들어갈 테니까 내일 바로 대사 처리해줘. 서방님,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서방님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일 못해요.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이 정도 월급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회사 안에서는 엄연한 규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월등하게 일을 잘하는데 서방님 월급만 올려주면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열심히 해야죠. 어느 정도 손에 익숙해졌고 월급도 때 되면 알아서 나오니까 시간만 때우고 퇴근하잖아요.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뒤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회사 안에서는 눈과 귀가 있는데 어떻게 서방님 월급만 올려줄 수 있겠어요? 퇴사하겠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지금 현재 배가 불러서 우리한테 상처 준 거 평생 가지고 갈 거고 퇴사하는 순간 절대로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와 동선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시모는 저희 편에 서서 한마디 얘기해주지도 않고 모든 잘못이 저희 부부한테만 있다고 동선의 편을 들어줬어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고 저 몰래 동서와 시모가 둘이서 험담을 했었다는 것도 상처로 돌아왔었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 부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의 결론은 그냥 영 끊고 저희 가족만 챙기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풀어봤자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냐면서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 더 이상 조금의 미련도 없어 보였어요. 저도 남편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따랐고 시동생은 동서의 말대로 저희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다른 직원들보다 많이 뒤떨어졌지만 그래도 가족이라서 품고 갔었고 월급도 다른 직원들 말 안 나오게 조금씩 올려줬었어요. 그럼 하는 만큼 따라줘야 하는 건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동생한테 너무 실망스러웠었죠. 남편은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동생은 생산직 업무를 맡고 있어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에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물량이 있는데 항상 70%까지만 맞춰놔서 남편한테 몇 번이나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었는데도 시동생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편하게만 다니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매달 주는 월급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으로 퇴사하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말이 너무 반가웠어요. 본인의 능력은 생각 안 하고 돈이 적다고 생각한 시동생이 다른 회사에서 한번 겪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에서 퇴사를 한 뒤 그날 일할 만큼 날수 계산해서 월급 주고 급여 이체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 동선의 부부와 시부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심각하게 할 말이 있다길래 일단 들어는 봤어요. 그래도 너무 싹둑 잘라내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생활비 정도는 줘야지. 모든 걸 끊어내버리면 너희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살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왜요? 잘난 서방님이랑 동서가 있잖아요. 월 800만 원 번다고 엄청 잘난 척하고 가족들 연 끊게 만들어놨으면 동서한테 해결해 달라고 해야죠. 아, 그게요. 이 사람이 들어가려던 회사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바람에 거절을 당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들어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다른 직원 채용하는 게 좋겠다며 다른 회사 알아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회사에 이력서만 넣어놓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도 형한테 배운 기술이 있어서 다른 회사 알아봤는데 형한테 받았던 월급의 절반만 준다더라고요. 기존에 받았던 게 있다 보니 최대한 맞춰보려 했는데 제가 받았던 만큼 주는 회사는 없다며 생산직에서 대기업 월급을 바란다고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똑같이 시간 내서 일하는데 월급이 적으니까 취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요? 다시 받아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앞으로도 변화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벌써 다른 직원 채용도 끝났고요. 그만 돌아가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가족끼리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그럼 너희들 속이 편하겠니?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는데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 그래요, 형님.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저도 지금 당장 회사에 취직을 못한 것뿐이지 금방 취직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눈높이 기준을 좀 낮추면 되니까 이 사람 다시 회사에 입사시켜주고 아버님 어머님 생활비 좀 맞춰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당장 먹고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단칼에 거절하면 저희 다 굶어 죽어요. 동서가 책임진다며. 이미 우리는 손을 털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해주고 싶지도 않아.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만 돌아가. 아버님 어머님도 그만 가세요. 저희 부부는 동서네와 시부모님한테 조금의 미련도 주지 않고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을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결국 저희가 주던 월급의 절반밖에 안 되는 곳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고, 동서는 전에 받았던 월급이 있어서 무조건 한 달에 세후 800만 원 주는 곳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이때에 아마 동서의 기준으로 취업은 힘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동생이 벌어오는 돈으로 동서네와 시부모님이 생활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금전적으로 힘들어도 절대로 일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만큼 생활비를 타서 쓰던 생활에 익숙해져 막상 닥친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고 있네요. 저희 부부는 절대로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냉전 한 푼 주지 않으려고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손해를 봐도 호의를 베풀었는데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던 시부모와 시동생 그리고 개념을 밥 말아먹은 동서와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이 느끼겠죠. 시댁 식구들한테 신경 안 쓰고 생활하니 제 속이 너무 편해서 요즘 입맛까지 살아나 살까지 쪘네요. 이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동서와 시동생이 중내만내 하면서 한바탕 싸웠다는데 아무래도 동서가 눈을 낮추고 취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동생 본인만 힘들게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난집 불구경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무래도 가족들 모두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가까이 살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떨어져서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많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시동생이 동서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걸 파악하지 못했는지 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대화를 하다가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사 전달이 잘 안 돼서 동서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누던 대화에서 동서의 성격이 썩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본인이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는데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격을 전부 다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추석 때 동서와 주방에서 명절 음식을 같이 만들고 있었는데 말수가 많던 동서가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는데 자기가 시동생과 결혼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매달 벌고 있는 월급이 좀 많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느껴져서 결혼을 선택하게 된 거라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가 돈 때문에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길래 약간 속물처럼 보였죠. 시동생을 뒷배경을 보고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보고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다고 대충 말을 흘렸어요. 동서가 시댁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민감한 문제라 말수를 최대한 아끼려 했는데 음식은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돈 얘기를 하길래 돈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말수가 확 줄어들더니 묵묵히 음식만 만들었습니다. 굳이 동서가 물어보는 말에 제가 전부 다 답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또 기분 나빠한 동서는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저와 가까워지려고 본인은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서운하다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서에게 느낀 감정은 조만간 시댁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모는 이제 막 한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시모도 동서의 행동에 약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자리를 피해버렸는데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식사 준비가 언제 끝나는지 살펴보려고 들어왔다길래 음식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간다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더니 갑자기 남편한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그런 말은 실례 아닌가? 방금 한 질문에 대해선 굳이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재수씨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질문을 해요? 아우, 아주버님, 너무 열을 올리신다.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형님 돈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게 화낼 문제예요? 이 사람 한 달에 80만 원 벌어요. 제 밑에서 용돈벌이 하고 있는데 이제 됐어요? 그런 재수씨는 얼마나 잘 벌길래 이 사람 난처하게 그런 걸 물어봐요? 네? 80만 원이요? 아니, 100도 아니고 한 달에 80만 원 용돈벌이 한다고요? 집 근처 아무 데서나 일해도 한 달에 80만 원은 넘게 벌 것 같은데. 아무리 용돈벌이라지만 시간 투자 대비 너무 적은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형님이 말을 아꼈던 거구나. 저는 돈을 꽤 많이 벌어서 숨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동서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에 대한 돈벌이가 동서한테 중요한 이유가 뭔데? 굳이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개인 집안 문제를 동서가 알아서 도움이라도 주려고? 서로 예민한 부분은 세세히 묻지 않는 게 예의지. 내가 대충 알기론 동서가 서방님과 결혼하자마자 사직서를 냈다면서? 그건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사직서를 낸 게 아니에요. 다른 좋은 직장을 알아보려고 잠깐 쉬고 있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회사 다닐 땐 형님보다 많이 벌었어요. 어찌됐든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 백수라는 거잖아. 서방님이 벌어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면 적은 돈이라도 용돈벌이로 하는 내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전에 나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동서가 지금은 백수인 것처럼 나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 너무 꼬치꼬치 묻지 마. 오늘 무슨 날인진 알고 있지? 아버님 시장하시겠다. 빨리 서두르자. 제가 한 말에 대해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동서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해야 앞으로 조심할 것 같아 솔직하게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명절 이후 동서는 말수가 상당히 적어졌고 본인도 어느 정도 실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길래 저도 너무 선을 그은 것 같아 기분을 풀어주려고 먼저 말을 붙였어요. 동서가 꿍에 있으면 가족들 전체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될까봐 손윗 동서로서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몇 마디 붙이니 한동안 말수가 없었던 동서는 기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는지 점점 말이 많아졌고 다시 밝은 분위기로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날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형님이 용돈 받은 걸로 음식값 지불하는 거예요? 저보고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한 달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으로 음식값 내기 쉽지 않을 텐데. 나중에 저도 취직하면 그때 한 통 낼게요. 대신 그 전에 형님한테 빌붙어서 많이 얻어먹어야 되겠네. 80만 원 용돈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음식값으로 다 지불해도 되잖아요.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인데 당신 또 왜 그래?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좋은 분위기 다 망치게 생겼잖아. 형수님한테 무슨 불만 있어?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음식 많이 먹으라잖아. 그 말이 뭐겠어? 형님네가 산다는 거잖아. 그래서 배 터지게 먹겠다는데 뭐 잘못됐어? 오늘 우리 가족 회식이잖아. 내가 형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인 만큼 분위기 파악하고 입 조심해야지. 당신 때문에 소고기가 어디로 들어간지도 모르겠어.
괜찮으니까 그만하고 식사하세요. 동서가 분위기 띄우려고 장난으로 했나 보죠. 설마 나쁜 뜻으로 그랬겠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계시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건 대충 넘어가요. 동서, 서방님이 우리 그 회사에서 일 도와주고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오늘 회사 회식인데 가족들끼리 따로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던 거고, 오래간만에 동서 얼굴도 보고 해서 많이 먹으라고 했던 거니까 편하게 많이 먹고 가. 그런데 아직까지 취업 소식은 없는 거야? 동서 능력 된다면서. 한번 들어갈 회사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안 그럼 또 퇴사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세후 8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형님의 딱 10배죠. 그런데 이번에는 세후 월 1000만 원 정도 맞춰서 들어가려고 신중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백수라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IT 업계에서 그래도 여자로서 꽤 인정받으면서 살아왔어요. 100도 못 벌어서 사람 취급 못 받는 형님과 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큰 소리 칠 정도의 위치는 안 된다고. 꼴랑 월 400 벌면서 800만 원 벌었던 나한테 어떻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어? 내가 요즘 가만히 있으니까 보잘것 없어 보이지? 월 100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재수 씨가 월 800만 원 벌었었고 잘 나갔던 건 가족들 모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최대한 개념은 챙겼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상당히 불편하고 이럴수록 만나기 꺼려져요. 또다시 분위기는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남편과 동서는 점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대화 도중에 충격을 받았던 건 저에게 100도 못 벌어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저를 무시하던 동서의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추석 명절 때 입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 터진 입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런 관계로 이어지다 보면 언젠간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로 돌아오게 될 것 같아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는데 한 번 흥분한 동서를 좀처럼 진정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점점 거친 말을 뱉어대는 동서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결국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저는 동서한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밖으로 불러낸 뒤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동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설명해 줬어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솔직하게 좀 얘기해봐.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거지?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던지 해야지. 꼭 가족들 앞에서 난감하게 해야 돼?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잖아. 솔직한 건 좋은데 너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어서 깜짝깜짝 놀라. 그게 제 매력이에요. 형님은 좋게 했어요. 저만 나쁜 년 되고 가족들 전부 형님 편이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꼴랑 월 80만 원 벌면서 800 버는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우리 그이가 사업을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용돈 버리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 뿐이라니까. 그걸 꼭 비교해서 가족들 앞에서 얘기해야 돼? 동서가 많이 벌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 하지만 돈 문제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 같은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80만 원 번다고 사람 취급 못 받지 않아. 살면서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동서한테 내가 상처받는 일들이 많았지. 인생을 살면서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많이 있으면야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야. 나도 예전에는 어려웠던 적이 꽤 길었는데 지금은 여유도 많이 생겼고 용돈도 쓸 정도로 생활이 많이 풍족해졌어. 동서 집안이야. 원래 좀 살았으니까 내 말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도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라는 거야. 그만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걸 느끼고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입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말실수 한 번에 상대방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동서도 최대한 말을 가려서 하는 게 좋아. 그래야 동서도 나중에 상처를 받지 않지. 모든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아둬. 그거야 형님 생각이죠. 저는 형님이 하는 말에 공감이 별로 되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왔었고, 뭐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상처받을까봐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본인이 손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럴 바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아요? 내 삶을 챙기는 것도 힘든데 상대방까지 신경 쓰면서 살면 피곤해서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 거예요. 할 말 끝났으면 먼저 자리로 가볼게요. 동서와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리로 돌아가 버린 동서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된 저도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고 그런 동서의 모습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인생 선배인 제가 최대한 좋게 설명을 해주고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니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기분 나쁜 것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동서는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오게 된 저는 심호흡 한번 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는데 동서의 버릇없는 행동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집안 싸움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방금 제가 1억 써 넣은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복지가 좋아서 그냥 들어가기로 했어요. 좀 서두르는 감이 있긴 했지만 저도 마냥 놀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제 앞에 앉아있는 형님이 저를 백수 취급하면서 형님보다 못한 급으로 취급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빠서 그냥 다니려고요. 어머님, 아까 형님이랑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아요? 아니 글쎄, 제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실수를 했다면서 충고하더라고요. 남들 눈치 보면서 말도 가려서 해야 되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나 남 눈치 보면서 사는 건데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 형님이나 남들 눈치 보면서 사세요. 제가 왜 남들 기분까지 살펴야 되는데요? 이제 저 형님네랑 자리 만들게 되면 참석 안 하려고요. 차라리 따로 자리 만드는 게 좋겠어요. 나도 이 자리에 시간 내서 왔는데 하고 싶은 말도 못하면서 살 바엔 따로 만나는 게 서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 아니겠어요? 자기야, 그만 일어나자.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어머님, 제 말이 틀렸어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머님도 모르시겠죠? 재수씨,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좋게 얘기했으면 재수씨도 좋게 받아들여야지. 좀 전에 했던 말들이 그럼 잘한 행동이라는 거야? 형, 그렇다고 왜 화를 내고 그래? 솔직히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눈치 보면서 말을 가려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이 사람이 명절 때 욕 먹고 나서 한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그냥 좀 좋게 봐주면 안 돼?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서방님, 이 사람과 제가 하는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을 때 아무리 편해도 기본적인 태도와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서방님이 동서 편을 들어주는 거 이해는 하지만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동서가 나한테 하는 말 못 들었어요? 백도 못 벌어서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동서가 나한테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아주버님이 얼마나 짠돌이면
마누라 일 시키고 한 달 용돈으로 80만 원 주는데 당연히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사람도 아주버님 회사에서 일하는데 받는 돈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솔직히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이 사람도 동생으로 생각해 주지 않는 거겠죠.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가족들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한 건데 최소 월 500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주버님이었으면 형님한테 한 달에 8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 맞춰줬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도 눈치 보이고 저렇게 해도 눈치 보이고 잔소리 할 거면 차라리 말을 시키지 말던지요. 아, 그래. 이번에는 네가 좀 예민했던 것 같다. 더 일이 커지기 전에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게 어떻겠니? 이러다 정말 집안 싸움 날 것 같구나. 어머니가 지금 재수 씨를 감싸고 둘 상황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왜 재수 씨 편을 들어줘요? 어머니는 항상 보면 저희 편에선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고 무조건 동생 편에서만 들어주는데 이거 정말 서운해요. 이런 자리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죠. 앞으로 식사 모임 자리도 가지지 않을 거고 명절 때도 찾아뵙지 않을 테니까 동생이랑 재수씨 옆구리에 끼고 사세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어머머머, 잘 됐네. 저도 얼굴 마주보고 밥 먹는 거 정말 불쾌했었는데 이참에 전부 영 끊어버리세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저 이번에 다시 회사로 들어가면 어머님이 원하는 거 전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랑만 지내요. 어머님도 저번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형님 눈치 보여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아주버님이 사업하면서 버는 돈으로 용돈 타서 쓰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냥 인연 끊어버리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래요. 당신도 거지 같은 회사 때려치우고 당장 나와. 다른 곳에서도 그 정도 월급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속 편하지 않겠어? 말 나온 김에 내일 바로 나와. 나도 정말 더러웠는데 이참에 잘 됐네. 나 여기까지만 할게. 형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정말 불만 많았거든?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들이 어떻게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차라리 다른 회사에 들어갈 테니까 내일 바로 대사 처리해줘. 서방님,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서방님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일 못해요.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이 정도 월급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회사 안에서는 엄연한 규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월등하게 일을 잘하는데 서방님 월급만 올려주면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열심히 해야죠. 어느 정도 손에 익숙해졌고 월급도 때 되면 알아서 나오니까 시간만 때우고 퇴근하잖아요.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뒤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회사 안에서는 눈과 귀가 있는데 어떻게 서방님 월급만 올려줄 수 있겠어요? 퇴사하겠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지금 현재 배가 불러서 우리한테 상처 준 거 평생 가지고 갈 거고 퇴사하는 순간 절대로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와 동선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시모는 저희 편에 서서 한마디 얘기해주지도 않고 모든 잘못이 저희 부부한테만 있다고 동선의 편을 들어줬어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고 저 몰래 동서와 시모가 둘이서 험담을 했었다는 것도 상처로 돌아왔었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 부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의 결론은 그냥 영 끊고 저희 가족만 챙기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풀어봤자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냐면서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 더 이상 조금의 미련도 없어 보였어요. 저도 남편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따랐고 시동생은 동서의 말대로 저희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다른 직원들보다 많이 뒤떨어졌지만 그래도 가족이라서 품고 갔었고 월급도 다른 직원들 말 안 나오게 조금씩 올려줬었어요. 그럼 하는 만큼 따라줘야 하는 건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동생한테 너무 실망스러웠었죠. 남편은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동생은 생산직 업무를 맡고 있어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에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물량이 있는데 항상 70%까지만 맞춰놔서 남편한테 몇 번이나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었는데도 시동생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편하게만 다니려 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매달 주는 월급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으로 퇴사하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말이 너무 반가웠어요. 본인의 능력은 생각 안 하고 돈이 적다고 생각한 시동생이 다른 회사에서 한번 겪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에서 퇴사를 한 뒤 그날 일할 만큼 날수 계산해서 월급 주고 급여 이체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 동선의 부부와 시부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심각하게 할 말이 있다길래 일단 들어는 봤어요. 그래도 너무 싹둑 잘라내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생활비 정도는 줘야지. 모든 걸 끊어내버리면 너희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살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왜요? 잘난 서방님이랑 동서가 있잖아요. 월 800만 원 번다고 엄청 잘난 척하고 가족들 연 끊게 만들어놨으면 동서한테 해결해달라고 해야죠. 아, 그게요. 이 사람이 들어가려던 회사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바람에 거절을 당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들어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다른 직원 채용하는 게 좋겠다며 다른 회사 알아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회사에 이력서만 넣어놓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도 형한테 배운 기술이 있어서 다른 회사 알아봤는데 형한테 받았던 월급의 절반만 준다더라고요. 기존에 받았던 게 있다 보니 최대한 맞춰보려 했는데 제가 받았던 만큼 주는 회사는 없다며 생산직에서 대기업 월급을 바란다고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똑같이 시간 내서 일하는데 월급이 적으니까 취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요? 다시 받아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앞으로도 변화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벌써 다른 직원 채용도 끝났고요. 그만 돌아가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가족끼리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그럼 너희들 속이 편하겠니?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는데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 그래요, 형님.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저도 지금 당장 회사에 취직을 못한 것뿐이지 금방 취직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눈높이 기준을 좀 낮추면 되니까 이 사람 다시 회사에 입사시켜주고 아버님 어머님 생활비 좀 맞춰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당장 먹고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단칼에 거절하면 저희 다 굶어 죽어요. 동서가 책임진다며. 이미 우리는 손을 털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해주고 싶지도 않아.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만 돌아가. 아버님 어머님도 그만 가세요. 저희 부부는 동서네와 시부모님한테 조금의 미련도 주지 않고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을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결국 저희가 주던 월급의 절반밖에 안 되는 곳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고, 동서는 전에 받았던 월급이 있어서 무조건 한 달에 세후 800만 원 주는 곳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이때에 아마 동서의 기준으로 취업은 힘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동생이 벌어오는 돈으로 동서네와 시부모님이 생활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금전적으로 힘들어도 절대로 일을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만큼 생활비를 타서 쓰던 생활에 익숙해져 막상 닥친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고 있네요. 저희 부부는 절대로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땡전 한 푼 주지 않으려고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손해를 봐도 호의를 베풀었는데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던 시부모와 시동생 그리고 개념을 밥 말아먹은 동서와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이 느끼겠죠. 시댁 식구들한테 신경 안 쓰고 생활하니 제 속이 너무 편해서 요즘 입맛까지 살아나 살까지 쪘네요. 이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동서와 시동생이 중내만내 하면서 한바탕 싸웠다는데 아무래도 동서가 눈을 낮추고 취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동생 본인만 힘들게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난집 불구경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무래도 가족들 모두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가까이 살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떨어져서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